자, 수도권 아파트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장기적으로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야 생기는 공급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화 가치의 하락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급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트도 결국 상품 자산으로서 수요와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근데 현재 수도권 내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이를 늘리기 위해서 그 방책들이 사실 부재된 상태인데,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등이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나 실물 경기상으로나 재건축, 재개발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현재 뭐 건설비 상승, 조합원 분담금 상승, 분양가 상한제, 뭐 공공임대 기부 채납 요구량 증가, 뭐 재건축 초과 이용 환수제, 뭐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측면들이 아니고 사업성을 악화하는 측면들의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 자체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 그 부동산 하락기에 결론적으로 그때 토지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싸게 토지를 취득하고 공급을 어느 정도 사업성을 좋은 상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실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둔촌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쪽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 가격이 덜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가 취득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니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국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대부분이고, 건설사들은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윤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되려고 하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사업성을 사실 단박에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에요. 분양가를 내가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어야지 이윤이 많이 남게 되고, 그래야지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시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공급 주체, 그 주체들이 왜 움직이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분양가 상승,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어야 아파트 공급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주거용 착공수랑 서울의 아파트 매매 증감률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파란색으로 간다는 게 점점 올라간다는 건데, 가격이 오를수록 확실히 공급이 많이 되고 가격이 안 좋을수록 공급이 좀 적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봤을 때도 착공이 전년 대비해서 더 얼마큼 많이 늘었냐, 이렇게 좀 크게 튀어오르는 부분들을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즉 파란색 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착공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 증감률이 높았을 때, 결국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그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 공급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진짜 이게 공급의 아이러니라는 건데,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멈추려면 공급이 진짜 핵심적이에요. 노태우 정권 때 1기 신도시 하면서 확실히 아파트 가격을 안정 또는 하락시켰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던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풀어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줬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우리 결과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은 공급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멈추려고 하면 결국 공급이 필요한 거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올려야 하는 거. 이런 되게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자체가 공급이 되게 원활하게 되는 시장도 아닐 뿐더러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건설사들이 아무튼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요인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건설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규제라든지 아직 그런 것도 친화적이지 못하고, 사실 말만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 자체 유휴부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그럼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이드를 늘려야 되는 건데, 그 사이드를 늘릴 만큼의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해주는 규제 환경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PF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 자금 조달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왜 수도권 아파트가 우상향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아파트는 실물 자산이고 결국은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풀면서 성장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온 이런 사회. 그만큼 내 주변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상품 자산, 실물 자산,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은 결국 명목 가치라고 하는 가격표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라는 그 상품 자산 내에서 희소성을 제일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상품성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자들이 장기적으로 아파트라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금야금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고 가격들이 다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아파트라는 거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기능을 해왔었고 그 중에서도 상품성이 우수한 것은 결국은 수도권 내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자산 즉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결국은 꾸준히 좀 상승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 내 주변에 돈은 계속 많아지는 거는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자산이라는 거는 화폐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은 통화 가치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상상을 해본 게 뭐냐면 결국 수요자들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라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선택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실현적 형태로 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가격이 안정적일 것 같고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아서 샀는데 결국은 진짜 사람들이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려. 자기 실현적 형태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근거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연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 결국 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예측이 된다고 봐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풀린 유동성 대비 일단 아파트 가격이 덜 올랐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주담대 금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면 이 표는요. 한국주택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좀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 선이 실질 가치라는 거예요. 2022년 하락장 때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이 파란색이 명목 가치인데 실제 가격보다 실질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이 현상이 나왔거든요. 이 괴리가 생각보다 좀 크죠. 물론 오를 때도 이 괴리가 크긴 한데 떨어질 때도 괴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국 풀린 유동성 대비해가지고 지금 실질 가치가 크게 떨어졌던 상황인데 그게 지금 다시 올라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풀린 유동성 대비해가지고 주요 지역 외에는 지금 오름세가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 뭐 용산, 마포 정도에 해당하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만 지금 오른 상황이고 사실 이는 너무 아파트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형님이 있고 또 아우가 있으면 순서대로 상승하는 게 바로 아파트 시장인데 그 아파트 시장의 전형적인 상승기에 보이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순서대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추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이는 2023년, 2022년 하락기에 실질 가치가 과도하게 초과 하락하면서 만들어낸 그 괴리만큼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시장 또한 하락장에서는 사실 초과 하락으로 실질 가치에 비해서 더 크게 싸지는 그런 할인 구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할인 구간이 바로 여기였었던 거고요. 사실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제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사이클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 한국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내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유야무야하게 되게 흘러갔던 말 중에 하나가 한국판 양적 완화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릴 때 하는 건데 그러면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저성장 경제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경제에 대한 활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대한민국도 앞으로 0.5%에 달하는 금리 인하가 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우리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러일으킬 효과는 또 무엇이냐를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피크 시기에 사실 주담대 금리가 4.79% 정도로 평균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4%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좀 떨어졌는데 그때 금리가 결국은 좀 덜 떨어진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에 비해서. 근데 아직 금리 인하는 한 발 남았고 진짜로 0.5% 또는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주담대 금리는 그거 포함해서 지금까지 덜 떨어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환경은 수요자들의 매매 수요를 또 자극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62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금리 인하 환경 자체는 또 유동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돈이 또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결국 실물 자산, 즉 상품 자산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내려가는 환경이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지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구조적으로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중에 연끌을 해서라도 비싼 가격이라도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포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기적인 뷰를 가지고 계시든 장기적으로 보시든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시고 내가 언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내용 많이 생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